안녕하세요. 박인철 방송 나는 날 63번째 시간입니다. 어, 이제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70여 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번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투표를 기다려본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전에 뭐 투표할 때 독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찍은 사람이 늘 당선되는 것도 아니었고 여러 사정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뭐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의 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뭐랄까 정치적으로 변혁의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인지 정말 이번에는 투표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아직도 내란이 깔끔하게 종식되지 않았고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가 투표에 대한 어떤 절실함을 더해주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수천 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소위 민주화라는 말을 가지고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게 해방 이후라고 봤을 때 뭐 해방되자마자 이승만이 독재를 시작을 했고 또 겨우 4.19 혁명으로 민주화를 이루었나 싶었는데 민주당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서 쿠데타를 막지 못했고 몇 명 안 되는 군인을 이끌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맞서서 그걸 진압해야 될 장면 총리는 수녀원에 들어가서 숨어서 자기 한 목숨만 유지하려고 했던 참 비겁한 행태를 보였었고 그러면서 박정희 전두환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함양할 만한 그런 기회를 너무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.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저격생이 되었던 전국 1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했던 부분도 80년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뭔가 민주화를 이루어보겠다고 정말 유능한 인재라고 볼 수 있는 많은 학생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이루었었고 또 목숨은 부지했다 치더라도 자기의 기득권을 내팽개치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목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노동운동, 농민운동, 통일운동 등등 사회운동을 하다가 탄압을 받고 투옥되고 때로는 군대를 끌려가고 하면서 정말 많은 인적 낭비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. 이번에 이 내란이 실패로 끝나고 그나마 시민들의 어떤
승리로 마무리가 되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 또한 이제는 이 우리 사회를 그 바탕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시민들이 서서히 주인의식이 한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4.19나 또 5.18이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87년의 그 시민들의 어떤 그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그 서서히 주인으로서의 그 눈을 떠가는 과정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관군들이 늘 쫓겨서 도망다니기 바쁠 때 의병을 일으켜서 왜군을 물리쳤던 그러한 민중들이나 또 동학혁명 때 그 민중들을 갈취하는 탐관오리들을 배척하고 진정한 인간이 존중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 동학의 정신이나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선거 결과가 짐작이 가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직도 어떻게든 그 자신들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집요하게 그 사회를 흔들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일부 몰락한 사람들의 그 행태가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을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이번에 여러 후보들이 지금 뭐 어떤 당에서는 뭐 3명, 어떤 당에서는 4명, 그런 중간에 걸러진 사람들까지 하면은 처음에는 뭐 2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겠다고 했었는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3명이 이제 경선 중이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1차에서 걸러진 4명이 이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현재 그 보여주는 어떤 지지도 내지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그 지표상으로만 보면은 뭐 선거는 하나만 결과를 가져올 것 같긴 한데 아직도 한 달 남짓 남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변수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 또한 그 우리를 안심할 수 없도록 하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 후보들을 살펴보았을 때 3년 전에 그 윤석열과 이재명이 맞붙었을 때 이재명에게 그 더 씌워졌던 엄청나게 그 많은 음해성 그 가짜 뉴스들이 아직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
특히나 이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군 일의 최대의 어떤 그 실적으로 칭송받아 마땅할 만한 일이 타당도 아닌 자당의 상대 후보로부터 그것도 거짓된 정보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음해하는 그런 공작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를 참 안타깝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뭐 지역개발 사업이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었고, 뭐 아파트를 세운다든지 뭐 토지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지자체의 이익으로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, 지금까지 그 어느 지자체장도 해내지 못했던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수익을 업자들로부터 회수해서 그 시 예산으로 또 그 시민들에게 그걸 환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그건 칭송할 일이지 비난할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뭐 부처 누나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누나는 돼지만 보인다는 식으로 어떻게든 업자들로부터 돈을 챙겨받았던 버릇들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수천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뭐 뒷주머니로 적당히 돈을 좀 받았겠지라는 지레 짐작으로 이재명이도 돈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수사를 하고 했지만, 지금 그때 이후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십 명의 검사들이 동원되어서 수사를 했지만 단 한 푼도 검은 돈을 받은 흔적이 없으니까, 오죽하면은 심지어 이재명이는 얼마나 그 증거를 잘 감췄길래 이렇게 증거가 안 나오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어이없는 평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. 특히나 요즘처럼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,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그 천민 자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금이,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닌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발 사업에서 단돈 만 원도 검은 돈을 챙기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늘 뒷돈 받는 게 당연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겠죠. 그렇지만은 그렇게 많은 그 어떤 수익을 시민사회로 환원시키는 그러한 역량을 보였고, 또한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계곡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대단한 일을 해냈다라고 칭찬을 하는데, 그것도 보면은 행정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정비를 한 것이 아니고 협상을 통해서, 사실 그 계곡에다가 자리 깔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생업을 이어가는 것인데, 그것을 물론 비록 그것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의식이 팽배한 상태였고,
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이어온 그런 하나의 관례처럼 굳어진 상태에서 강제력이 아닌 스스로 그것을 철거하고 그 불법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서 합법적인 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공감 능력, 즉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, 또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인지, 이런 것들을 충분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서로의 어떤 대화로서 이끌어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행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온 국민들이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봤을 때, 어떤 강제력을 써서 시민들을 그 반감을 갖게 만든다든가, 아니면 자기 이익을 희생을 감수하게 한다든가, 이런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합법적인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정당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그러한 능력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 내란 사태를 수습하고 이제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다 그 정진시키고 전 세계 어디에도 당당하게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시민들과의 어떤 공감 능력과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서 우리 사회를 통합해 나가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이 어지러운 사태를 수습해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일단 그 이재명 후보가 가진 그러한 개인적인 역량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짤막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, 향후 이러한 민주 정부가 세워졌을 때 그럼 무엇부터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자 이제 당신이 정권 잡았으니까 알아서 하시오, 우리는 우리 할 일 다 끝났습니다 라고 방관자적 입장에서 구경만 할 게 아니라, 어차피 우리가 주인이고 대통령은 머슴은 불구하니까 머슴이 할 일과 주인이 할 일이 분명히 따로 있을 것입니다. 즉 머슴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, 주인으로서 머슴이 위기에 다다르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,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연장을 잘 챙겨주는 것, 이러한 것들이 주인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. 따라서 선거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는 주인으로서의 그 어떤 깨어난 정신으로 부릅뜬 눈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서의
우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자가 모든 국민들이 정말 각성된 자세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정치의 흐름을 요즘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탄핵을 외치고 어떤 정부의 안정을 추구했던 것처럼 이후에도 이제는 굳이 뭐 광장에서 시민들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늘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결코 소홀하지 않도록 그 정부가 어떤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자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굳이 뭐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정부가 일을 더 잘하고 뭐 제가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일을 못할 건 아니겠지만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또 말씀드려 봤습니다. 사실 저도 한때는 뭔가 우리 사회를 바꿔 보겠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활동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 늙어서 힘도 없고 아무런 역량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로만 짓거리는 늙은이가 되었는데, 그렇지만 적어도 의식만큼은 아직도 늘 젊을 때의 그 의식이 그대로 살아서 이렇게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